네,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 감자에 대해서 10분 컨설팅 강의 해드릴게요. 자, 감자. 자본금을 줄인다 개념이니까 자본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초자본금. 자, 주식회사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개념에서 시작하고, 자, 주식회사니까 우리가 컨설팅하는 대부분의 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그래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주식 가치가 왜 이렇게 비싸지느냐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주식회사 한스식품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주식회사 한스식품을 만들었는데 10년간 고인컨선 해서 성장 주도를 하는 회사를 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잘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경영을 통해서 이익이 많이 증가하면 자, 자본이 증가하겠죠. 왜?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자,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고 이건 어디로? 자산으로 가죠. 자산으로 가고 부채를 갚고 이러다 보니 예를 들면 한스식품이 10년 뒤에 자산이 100억 원이고 부채가 50억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자본이 50억 원인데 우리가 자본을 다른 표현으로 순자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나라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적어도 이 회사는 1억 원짜리 회사는 아니고 순자산 정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이 순자산 가치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비상장 주식 가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 가치는 회사의 자산, 자본이 순자산이 늘어날수록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주식은 게다가 주주 고유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CEO가 상당히 과점 주주이거나 100% 절대 주주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CEO가 돌아가셨을 경우 이 비싼 주식, 비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상속 감자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가압승계. 자, 상속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 회장님들께서 다 상속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의 100%가 상속세 때문에 혹은 증여양도세 때문에 즉 세금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37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농우바이오 이런 여러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았다 이런 그 신문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 감자 적어도 회장님 적어도 세금은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상속 감자 플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속 감자. 이게 상속 감자는 우리가 컨설팅을 위해서 만든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속 감자라는 건 감자를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하자 이 개념입니다. 어떤 감자? 유상 감자를 통해서 감자를 해서 감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유상 감자를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하자. 이게 상속 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CU 유고시에 자,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자, 상속은 누가 받아요? 상속인이 받죠. 그렇죠? 상속인이 받는데 이 상속인이 감자를 해요. 어떤 감자? 유상 감자를 하면 이 유상 감자를 한 대가를 보험금으로 어디에서? 법인에서 보험금으로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고 이 지급된 감자 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해라. 요게 상속 감자, 유상 감자를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의 키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상속세 유동성 리스크가 해결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보험금이라는 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특정 상속인, 경영을 해야 될 상속인의 지분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조정사항은 있겠지만 연대 납부 등 왜냐하면 뭐 혼자 세금을 다 내도 되고 뭐 나눠도 내도 되는 이런 연대 납부를 통해 가지고 상속인이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 나는 경영에 관심이 없어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게 좋아요? 현금으로 자산을 이전해 주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상속 감자의 장점입니다. 자, 어떤 회사들이 적용 대상이냐? 당연히 상속세 부담이 큰 사장님, CEO나 회사,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 불가능한 업종, 임대법인은 잘 아실 거고 조심하셔야 될 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이나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닌 회사 등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영농 상속 공제 대상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속 감자 플랜을. 그 다음에 비사업용 자산, 사업 무관 자산이 높은 회사, 임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과다 보유 현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등등이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고 무엇보다도 가업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가업의 범위 상속인 요건 요 부분은 좀 후자고요. 요 부분은 준비들 하세요. 왜냐하면 상속인 요건 해가지고 뭐 이제 자제분들이 들어와서 뭐 임원이 되고 주식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이제 7년으로 바뀌었죠. 이게 또 뭐 5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뭐 국회에서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현재는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중에 특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하는 게 어렵다. 지금같이 뭐 코로나 사태 같으면 뭐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죠?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여하간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속 감자 플랜은 매우 효과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에 가셔서는 우리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컨설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좀 뭐랄까 고액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좋은 컨설팅 재료가 되겠죠. 자, 상속 감자 플랜 플로우를 보면 간단해요. 플로우 자체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상속 감자 플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유상증자를 하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해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억 원 혹은 죄송합니다. 1억 원 혹은 그보다 뭐 5천만 원 자본금이 적잖아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인 회사가 감자를 예를 들면 50%를 해버린다 그러면 자본금이 2,500만 원이 돼요. 이러면 다소 뭐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으로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으로 이렇게 증자를 하자. 증자를 하는데 뭐 현금이든 현물 증자를 하고 액면가 증자든 뭐 시가로 하든 건데 시가의 경우에는 만약 불균등 증자할 때는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증여세 이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10분 컨설팅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뒤에 맨 뒷장에 이메일 주소 넣어놨으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자를 하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죠. 현물 증자를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세금 등 반드시 대비용 검토해야 됩니다. 이 내용도 필요하시면 문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자가 됐으면 회사가 뭘 해야 되느냐? 비상장 주식 가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CEO 급여를 인상하고 두 가지 장점이 있죠. 하나는 뭐 CEO의 퇴직금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CEO 급여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잉여금이 줄어들죠. 그만큼 이제 주식가치 관리가 되겠죠. 뭐 아주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가족들도 임원으로 등재해가지고 가족도 임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발생시키고 퇴직금 재원도 만들고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배당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잘 해야 됩니다. 대표님, 회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주식 가치가 예를 들면 100억 원이다. 뭐 이래저래 상속세 등 계산해 보니 약 3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30억 원 정도만큼의 담보를 통해서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을 어떻게 법인에서 가입을 하는 거죠.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고, 참고로 정기보험은 비용 처리 가능하고, 사망보험금이 이제 만약에 이제 상속 이슈가 발생이 되면 사망보험금이 어디로 지급돼요? 이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인으로 지급이 되니까 법인에서는 상속인이 감자를 요청하면 그 감자에 대한 대가로 활용을 해라. 요게 이제 플랜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상속 시점이 되면 자, 감자를 실행을 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으로 들어온 보험금을 가지고 이 재원을 토대로 해서 감자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이 감자 대가로 받은 현금을 상속세 납부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주식 가치는 100억 원이다. 감자를 30% 진행을 하면 자본금은 7천만 원이 되고 30억 원의 감자 대가가 발생이 되죠. 이 30억 원의 감자 대가는 여기서 보험금에서 가져왔고 이 30억 원 현금 받은 건 어떻게 납부를 하죠. 어디에?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자, 이런다 하더라도 자, 자본금이 1억 원에서 30% 줄고 7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분 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경영권 확보가 되죠. 그쵸? 예, 경영권 확보가 됩니다. 요게 상속 감자의 흐름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속 감자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상속세든 증여세든 양속세든 모든 컨설팅 뒤에는 세무 리스크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요거를 도면으로 보여드리고 상속 감자 마치고 뒤에 그냥 자부자 플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플랜, 자, 도표로 보면 이래요. 자, 대표님께서 주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이 뭐 51%, 기타 주주가 49% 갖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은 안 돌아가셨는데 주주가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도 상당한 경영권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표님께서 나는 상속세 재원이 필요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컨설팅에 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 법인 명의로 종신보험 혹은 정기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그리고 주식이 상속이 되는 일이 대표님이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식 가치만 약 150억 정도가 평가가 되면 이 주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상속인들은 주식을 감자를 해요. 어디에? 법인에 감자 요청을 하죠. 감자가 되고 그럼 법인은 이 감자를 해야 되죠. 감자를 해야 되는데 30%니까 50억 원인데 대표님이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사망이 됐으니까 이 보험금을 어디로? 법인 명의로 가입했잖아요. 보험을 법인으로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 50억 원을 지급을 하고 이 50억 원이라는 현금이 생겼으니 현금으로 감자 대가로 상속인에게 지급을 해요. 자, 그림 이해되시죠? 상속인에 지급을 하고 상속인은 자 50억 원을 상속세 납부를 합니다. 자, 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실제 액면가 자본금은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100% 대표님 100% 주주이다고 가정하고 CEO 100% 주주라고 가라고 1억 원인데 이 중에 30%를 감자를 했어요. 7천만 원이지만 현재 이 상속인들이 다 주주죠. 그쵸? 상속인 다 주주니까 경영권에 문제 전혀 없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상속 감자는 어려운 플랜은 아니에요. 어려운 플랜은 아니지만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많은 부분에 불균등 감자, 뭐 불균등 증자, 기타 세무 리스크를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흐름 자체는 자, 대표님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대표님 유고 시에 이 비상장 주식 가치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이 현금 재원이 없어서 상속세를 납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법인에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고려한 상속세 정도의 종신보험 혹은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고 대표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주식의 일부를 감자해서 감자 대가로 받은 감자 대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감자 대금은 대표님이 가입해 놓으신 종신보험 혹은 정기보험에서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상속감자에 대한 이해를 다 하신 겁니다. 자, 상속감자 플랜. 자, 여기 중요한 화두 맨 처음 나왔습니다. 세금은 물려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세금은 물려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게 상속감자 플랜의 화두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상속감자는 여기서 마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자부자 플랜 아시죠? 자녀 여기 이제 사모님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컨설팅 자료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뭐 대표님 그러니까 피상속인이죠. 그래서 자녀, 사모님, 대표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가 자녀인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 그러죠? 자, 여기 있습니다. 상속인이 계약자 앤 수익자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해하시죠? 요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자부자 플랜을 진행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자, 자금 출처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자, 차등 배당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는데 이게 2020년 세법 개정이 되면서 차등 배당이 불가하니까 여러분들 주식 이동 컨설팅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 등 증여할 때 첫 번째 증여 1순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금화 가능 혹은 수입이 창출되는 자산을 증여해라 그래요. 자산을 증여해라.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부자 플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의 크기는 상속자산을 검토해야 되고 여러분들 상속 컨설팅 할 때 반드시 2차 추정 상속세도 검토해야 됩니다. 당연히 1차 추정 상속세 검토, 2차 추정 상속세 검토. 특히 2차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시고 자, 자부자 플랜 이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자산이니까 피상속인의 상속자산이 비합산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0분 컨설팅에서는 좀 다양한 주제를 좀 나눠서 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은 제가 hansadvisor.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다 좀 올려드리겠고요. 밑에 디오니소스1 네이버.com으로 문의사항들 있으면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